자,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과 축구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16강 진출 하느냐 못하느냐 복잡한 경우의 수들 다 따져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도 경기를 치른 후에 소소한 궁금증들이 많이 쌓이셨을 거예요. 오늘 카타르 월드컵 하나부터 열까지 소소하지만 정말 궁금한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 연결해서 궁금증들 시원하게 풀어보죠. 박문성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입니다. 예. 네. 박문성 위원도 가나전 뭐 열심히 응원하셨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으시죠? 끝났는데 약간 좀 허탈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좀 화가 나는 것도 있고요. 그죠? 예,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예. 예, 뭐 박수도 좀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나전 끝나고 포르투갈전을 앞둔 지금 궁금한 것들 한 10가지 정도만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가장 궁금한 네네. 건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떤가? 우리 선수들은 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가나 경기 끝나고 다음날 바로 해서 회복 훈련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수들도 좀 부담감은 있죠. 우리가 가나 경기를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그 진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부담감도 좀 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승패는 사실 좀 일상과도 같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선수들이 졌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는지 음. 가장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번 경기에 집중하는 거죠. 훌훌 털어버리는 우리가 지금 거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포르투갈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또 16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수들은 오늘 훈련하면서도 빨리 다음번 경기에 집중하는 모드로 좀 넘어가 보자 이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제 끝날 무렵에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휘스를 좀 냉정하게 불었어요. 우리 코너킥 기회를 주지 않고 냉정하게 불면서 우리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이 됐었는데 그 와중에 네. 어떤 장면이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위로하려고 다가온 벤투 감독을 뿌리치는 듯한 요런 그 몇 초간의 장면이 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요거는 현지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볼 때 카타르에서는 몰랐는데 예. 한국에서 그런 이제 기사들도 있고 그런 이제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음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 뒤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돌려봤죠. 어. 그거를 이제 전체 영상으로 보면 예.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슬퍼했던 거죠. 슬퍼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네. 가나 선수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 위로도 좀 하고 막 끌어당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혼자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동작인데 뒤에서 벤투 감독이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토닥여 주는데 예. 벤투 감독도 이렇게 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막 그런 과정에서 그게 딱 그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모르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가나 코치진들이 와서 막 셀카 찍고 이랬잖아요. 되게 예, 성가시게 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뿌리치면서 예,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가는 건 봤는데 고 음, 타이밍에 벤투 감독도 왔던 거군요. 맞아요. 그 영상은 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했다가 벤투 감독인 줄 아니까 다시 이제 벤투 감독이 어깨에 손 올리고 같이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함께.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연속적인 영상으로 보면 아, 문제가 없는데 그거만 딱 그 사진이나 그 장면만 딱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선수가 감독을 뿌리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네네. 보니까 타이밍이 공교로웠던 거구나. 이런 이해가 되는데 네네. 정말 그 부분 몇 초만 딱 떼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놓으니까 어제 하루 종일 야, 이거 뭐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니야? 이거 뭐 괜찮은 거야? 팀 분위기? 이런 얘기 있었는데 팀 분위기 이상무 네. 감독과 선수 간의 관계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뭐 근데 그 영상 저도 짤만 봤더니 그 순간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손흥민 얘기가 나왔으니 손흥민 선수에 관한 궁금증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마스크. 처음부터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루과이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 가나전을 치르면서는 야, 손흥민 선수가 좀 마스크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마스크가 특히 막 움직이는 모습들까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거 괜찮은 건가 걱정들이 큽니다. 어떤가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수술 받은 지 한 20일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부상 여파가 있고 훈련을나 실전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요. 예.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음. 두 번째는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땀이 막 나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 그 마스크 벗었을 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얼굴이 부어 있어요. 부어 있어요.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스크가 얼굴에 탁 달라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부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마스크를 갖다 대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다 보면 그게 자꾸 들썩들썩거리니까 시야가 가리거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계속 마스크를 이렇게 손으로 잡거나 아니면은 그 가나와 경기 때는 슈팅을 때렸는데 안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답답해서 마스크를 확 벗어버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사실 지금 안타깝지만 현실이니까 그런 게 좀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전체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제 안타까운 건데 본인 속은 또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그럼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국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루과이전도 그렇고 가나전도 그렇고 이강인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은데 왜 이강인을 풀로 뛰게 하지 않느냐? 왜 선발 출전시키지 않느냐? 이런 여론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아쉽긴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워낙 좋은 재능이고 이번에 실제로 나왔을 때도 나오자마자 그 조기성 선수의 멋진 골을 어시스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또 스페인 라리가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아주 멋진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벤투 감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압박이나 수비가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무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보다는 이제 교체로 좀 활용을 했던 거는 맞는데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에 나섰을 때 이강인 선수의 재능, 공격적인 능력, 또 수비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포르투갈 경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겨야지만 16강 가능성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이죠. 이강인 선수는 포르투갈 경기에서는 선발로 뛰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아니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세간에서 그 사이는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감독에게도 월드컵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누굴 쓰고 안 쓰고 이렇게 하진 않죠. 특히나 이제 그 벤투 감독은 많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축구의 플랜이 있는데 그 안에 그게 맞냐 안 맞냐의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 자기 축구와 맞냐 안 맞냐도 감독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자기와 약간의 그동안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정작 뚜껑을 열었을 때는 자기 축구에도 지금 부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 놓고 보자면은 액션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감독이 멜로 배우를 쓰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연기를 못하냐 잘하냐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과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 분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말씀하니까 쏙 귀에 들어오네요. 멜로에서 뛰어나고 액션에서 뛰어나도 감독이 그리는 게 저 사극이면 또 다른 배우가 필요한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이었다. 네네. 아무튼 이강인과 벤투 감독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어디 물어볼 데 없는 궁금증들 지금 다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가나전에 출전하느냐 못하느냐 걱정들이 많았는데 출전을 했습니다만 잘 뛰었습니다만 마지막에 교체됐어요. 그것도 선수가 원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몸 상태가 어떤 건가요? 일단 우리 금요일 밤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는 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경기도 부상을 약간 아는 상태에서 김민재 선수가 자기가 무조건 뛰고 싶다. 자기가 부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월드컵을 꼭 뛰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출전했던 건데. 잠깐만요. 김민재 선수가 뛰느냐 마느냐가 사실 시합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불투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를 저는 정확히 몰랐는데 김민재 선수가 무조건 뛰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그게 주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의학팀에서 절대 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나오면 그건 못 뛰는데 물론이죠. 이제 의료팀에서는 지금은 웬만하면 안 뛰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권고가 떨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그때는 선수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수가 경기장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감독도 완전히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선수가 웬만하면 더 뛰고 싶다. 내가 좀 다쳐도 내가 한번 몸을 던지고 싶다. 이런 의지가 강해서 뛰었고 예. 막판에는 못 참기 때문에 자기가 교체 사인을 넣었던 건데 예. 이번 포르투갈 경기도 어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승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 선수의 판단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르투갈전을 두고 또 아쉬운 부분이 이제 벤투 감독의 부재인데 레드카드 받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감독 중에 레드카드를 받은 첫 사례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네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김영권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벤투 감독이 가서 그거를 막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신 받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계산을 순간적으로 다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벤투 감독도 그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거 코너킥은 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속마음까지는 왜냐하면 벤투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정확한 사실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는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영권이 레드카드 받은 것보다는 벤투 감독이 받은 게 좀 전략적으로는 나은 건가요? 우리 입장에선? 어차피 항의를 누군가 하는 거였다면? 직접 뛰는 선수가 받는 것보다는 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좀 위로를 해보면서 조규성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조규성 선수에 대한 해외 구단의 이 러브콜이 뭐 쇄도하고 있다 혹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돕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그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다 주목하고 다 현장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조규성 선수는 그런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활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당연히 말들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 특정한 구단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믿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카타르에 지금 현지에 많은 스카우터들이 와 있고 전 세계의 클럽들이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들을 통해서도 이번에 그 조규성 선수에 대한 뭐 문의 같은 게 많이 오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특정 구단이나 뭐 구체적인 어떤 이적 의향서가 오거나 이건 아니고요. 그건 물론 아니고. 월드컵까지 끝나면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해외 구단의 우리 선수들에 대한 뭐 조규성뿐 아니라 우리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예요? 평상시에도 요즘은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성공 사례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렇죠. 뭐 김민재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통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검증됐고 또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할 경우는 당연히 그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규성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꾸준히 계속 갈 겁니다. 앞으로 이전에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뭐 관심도 1순위는 조규성이 분명하군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숙명 앞에 우리가 놓였는데 박문성 해설위원이 보는 포르투갈전 예상 스코어라고 해야 되나 희망 스코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면 언제나 뒤집어지거든요. 결과 반대로 나오는 사람이어서. 징크스가 있으시군요. 저는 엄청난 징크스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래가지고 뭐 포르투갈 경기 우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징크스가 좀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여기까지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 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